안녕하세요. 김동섭입니다. 4월 9일 아침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새벽에 끝난 미국 시장은 하락 마감했죠. 다우가 0.8%, 나스닥이 2.1% 하락했습니다. 장 초반에는 엄청난 상승을 했었죠. 나스닥이 4.5%까지 상승하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다우도 거의 4% 정도 상승했었죠. 상당히 큰 변동성, 어제는 지옥에서 천당으로 갔고, 또 오늘은 천당에서 지옥으로 갔다, 이런 말이 나올 정도로 엄청나게 움직였습니다. 이유는 가장 기본적인 거는 관세 문제죠. 관세 문제. 이 관세 문제에서 미국의 관세에 보복 관세를 매기는 곳이 여러 곳이 있죠. 유로존도 있었고, 그렇죠? 그래서 유로존에 대해서 유로존에서 만들어서 수출하고 있는 와인에 대해서 더 관세를 매기겠다, 이렇게 얘기가 나왔었죠. 그 다음에 멕시코나 캐나다는 그냥 가만히 있는 상황이죠, 그렇죠? 더 이상 얘기 안 하고 있는 상황. 그 과정 속에서 중국이 G2죠, G2. 네, 중국이 G2에 해당되는데 중국이 보복 관세를 매겼죠, 34%. 그러니까 트럼프가 열받았죠, 그죠? 그래서 철회하지 않으면 50% 추가를 해서 104% 관세를 매기겠다, 이렇게 지금 나왔죠. 그러니까 중국이 우리는 끝까지 싸울 거다라고 이렇게 지금 얘기가 나왔습니다. 미국과 중국의 보복 전쟁을 했어. 관세 싸움으로 인해서 다른 증시가 박살난다는데 이거는 말이 안 되죠, 그죠? 저는 미국이 너무 과하다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관세를 맞으면 상대방 물건도 무관세로 들어올 수는 없죠. 그건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럼 우리는 24% 매길 때 너네는 10%만 매겨, 이거는 말이 안 되거든요. 상식적으로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건 지금 해결 방법은 누군가 양보를 해야 됩니다. 누군가 양보를 해야 되는데, 누군가 양보를 해서 중국이 양보를 했다면 중국은 무조건 34% 이상 50%는 맞아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걸 인정해달라는 거 똑같은 거거든요. 그거로만. 이거는 좀 말이 안 됩니다. 물론 말이 안 되는 게 지금 현실이 돼서 시장이 표토화되고 있어서 이게 좀 괴롭긴 한데, 저는 트럼프가 이렇게 가가지고 미국이 정말 무역 적자를 완전히 해소하고 큰 부를 미국으로 다 가져갈 수 있을까? 저는 그게 굉장히 우려스럽다는 생각합니다. 그게 가능하지 않을 수 있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미국 내에 들어가더라도 그 원자재 가격이 높아지기 때문에 생산품 가격이 무조건 올라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미국의 공장을 설계해서 관세를 안 내더라도 그 생산품에 들어가는 원재료들, 예를 들어서 자동차 같은 경우는 부품이 10만 개, 20만 개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 부품이 다 미국에 생산하겠냐는 거죠. 안 해요. 그리고 조립 업체들도 생산을 다 하겠냐고, 그렇지 않아요. 다른 거 수입을 해야 돼. 그들은 가격이 다 올라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차가격은 무조건 뛰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소비자한테 과중한 상황이 되죠. 소비자가 소비를 못하게 되는 상황이 됩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됩니까? 이게 경기 침체로 올 수밖에 없습니다. 농산물이나 이런 거는 의미가 없지만 공산품들은 얘기가 다르잖아요. 공산품들에 들어가는 모든 부품을 미국에서 자체 만들어낼 수 있는 능력이 있느냐? 그렇지 않아요. 전 세계가 다 각자 갖고 있어요. 다. 그래서 특허가 있는 이유가 그거지 않습니까? 특허가 침해를 당하지 않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게 지금 미국으로서는 아주 단순하게 피터 나바로라는 사람이 아주 단순하게 관세 올리면 그만큼의 수익이 날 거야, 이렇게 생각하지, 그 제품이 생산됐을 때 그 제품 부품들이 다 가격이 원재료 올라가서 완제품 가격이 높아지면 그만큼 소비가 문제가 되고, 문제가 되면은 기업이 문제가 되고, 그렇게 되면 국민들한테 외면을 당할 수 있다는 걸 생각을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앨런 머스크가 그 피터 나버러한테 멍청이라 그랬죠. 멍청이라. 특히 백악관에서 뭐라 그랬냐면 남자들끼리 싸울 수 있어. 그런데 이거는 싸울 문제가 아니거든요. 이거는 잘못하면은 미국 경제도 완전히 다 무너질 수 있어요. 오죽하면 시장 월가에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25년 동안 별의별 일을 다 했었다. 닷컴 버블도 있었고, 폭락도 있었고, 금융위기도 있었고, 코로나 팬데믹도 있었고, 별게 다 있었지만
지금이 가장 큰 참사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저는 지금 우려하는 게 뭐냐면 저는 기술적 분석자이기 때문에 기술적 분석상으로 월봉으로 쌍봉이 나오지 않았겠습니까? 한 번은 올라올 거다. 특히 트럼프가 대통령 시작하자마자 자기로 인해서 경제가 무너지게 되면 뭔가 철회를 하지 않겠냐라는 생각, 물론 합의를 어느 정도 하지 않겠냐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그게 지금 답이 나오지 않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게 진짜 외봉으로 세계가 무너질 것인가? 저는 이게 굉장히 궁금하거든요. 저는 그러지 않을 거라고 보는데 제가 틀릴지 모르겠습니다. 뭐 항상 시장이 다 같지는 않으니까요. 근데 과거 사례로 외봉으로 죽은 경우는 없어요. 왜냐하면 분산할 시간이 없었잖아요. 누군가는 팔 시간이 없었어요. 미리 다 팔고 빠지고 다시 걷어올려서 올리는 게 시장의 특징이기 때문에 이거는 지금 그 상황이 안 됐다. 이게 지금 제가 보는 관점이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고통스럽지만 반등이 있을 거 아닌가. 오늘 새벽에도 사실 4월 9일날 관세 상관없이 그 관세가 이제 어느 정도 적용된 상태에서도 주가가 막 올랐었어요. 근데 트럼프가 104% 얘기 나오면서 그냥 박살난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는 관세에 대한 면역이 올라가 하는데 그게 또 한 번 더 싸움이 커져버리니까 문제가 되는 그런 상황이다. 뭐 이런 생각도 좀 든다. 이렇게 말씀 좀 드리고 싶고요. 트럼프 행정부에서는 그래도 트럼프 동조 발언이 나옵니다. 이유는 무역적지 해소 방법 중에 유일하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네요. 어저께 트럼프 대통령하고 한덕스 대행과 통화를 했다고 하죠. 28분간. 한국과 일본이 우선 협상 대상국이라고 합니다. 어떤 결과가 나올지. 일단 그 주둔비까지 패키지로 또 나오고 있습니다. 배준비는 뭐 나올 줄 알았는데 여전히 뭐 주둔비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6천만 명, 5천만 명의 목숨을 걸려 있고 잘못하면 일본까지 확전되고 전 세계로 확전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그 군사비, 그렇죠? 주둔비를 또다시 언급하는 트럼프를 보면서 야, 자국의 이익을 위해 노력하는 것도 있지만 어떻게 보면 진짜 좋게 해석하기 어렵겠구나 하는 생각도 좀 들었습니다. 연준은 의원들도 관세에 대해서 우려가 표명을 이제 너도나도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뭐 관세로 인해서 인플레이션 오를 수 있다. 인플레이션 오르면 금리도 인하도 못해요. 경기 침체가 와가지고 금리 인하가 될 수 있다. 뭐 이런 생각도 할 수 있지만 인플레이션까지 와버리면 스태그플레이션이 되기 때문에 이거는 인플레이션 잡는 게 우선이 됩니다. 인플레이션은 제가 볼 때 올 확률이 더 높지 않을까 싶어요. 뭐 예전에 미국에서는 인플레이션 오면은 뭐 인플레이션 산정 지표를 싹 다 바꿔가지고 인플레이션 못 올라가게 한 것처럼 한 격이 있었어요. 지금이 그 지표를 지금 오고 있는데도 지금 인플레이션 뛰었거든요. 그러니까 또다시 그런 꼼수를 쓸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인플레이션이 제가 볼 때는 올 수밖에 없다. 애플의 그 아이폰이 500만원 갈 수 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죠. 500만원 갈 수 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500만원. 500만원 갈 수 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가장 생산할 수 있는 조응중이 중국에서 생산하잖아요. 중국에서 생산하기 때문에 가장 큰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700조 유입호가라 그래서 그 채권, 선진 채권이 들어와요. 근데 그게 우리나라에 들어오는데 그게 올 11월에 들어오려고 하다가 4월에 들어오는 걸로 지금 결정이 났어요. 4월에 내년 4월에 일단 확정이 된 건 사행인데 돈이 좀 빨리 들어와서 환율도 떨어지고 막 이래야 되는데 이게 좀 늦춰지는 게 좀 아쉽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호재될 만한 것도 약간 딜레이 되면서 호재로서의 역할을 못하는 뭐 그런 문제가 굉장히 있죠. 작년에 금투사 같은 것도 바로 실행했으나 그러지 못해서 그로 인해서 주가가 빠지고 뭐 그런 상황도 있었던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코스피가 그래서 미국 차트를 한번 보면요. 너 얘기를 하다가 엉뚱한 얘기였어요. 일단 지난번 저점 뭐 안 깼어요. 근데 장중에 다우가 3.8% 갔다가 마이너스 2% 갔다가 0.8%로 마감했고요. 나스닥도 지금 보시면은 장중에 4.5% 갔다가 마이너스 3.5% 갔다가 2.2% 끝났는데 일단 지난번 저점은 안 깼습니다. 그러니까 기술적으로는 제가 말씀드렸죠. 이 지점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 지점을 안 깨고 거기서 끝난 거 이것만큼은 상당히 중요한 특징으로 자리 매김한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해외 종목들 좀 보셔야 되는데 그 테슬라는 제자리에요. 네, 제자리. 요 자리에 그대로 걸쳐 있고요. 그 다음에 엔비디아는 약간 밀렸습니다. 그렇죠? 그렇지만 지난번 저점 안 깼죠. 그러니까 그
변동성이 컸지만 기술적으로는 다 깨지 않고 끝났습니다. 그나마 그게 위안거리다 정도로 해석하시면 될 것 같고요. 코스피 같은 경우는 어저께 그 외국인들이 또 매도를 했죠. 근데 매도 금액이 작았습니다. 평상시에 한 4분의 1 정도로 좀 줄어든 상황이고요. 코스피 차트상으로 좀 보시면은, 네, 코스피 차트를 보시면은, 코스피 차트상으로는 지금 이게 지금 지워졌네요. 뭐 일봉상으로는 다 지워버리면 이렇게 됩니다. 여기서 이렇게 저점이 이렇게 형성이 됩니다. 그리고 시간적으로는 이렇게 이런 식의 이 저점이 나옵니다. 그래서 기술적으로는 이 근처 어디가 바닥이 된 가장 좋은데 시장의 가격에서는 추가 하락에 대한 우려 뭐 이런 것도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